수도권을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에서 집을 안 사고 이제 사람들이 광역시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 아닌가. 광역시는 아직 신고가를 논할 만큼은 아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광역시가 언제 좋아질 거냐 이 이야기는 아파트는 망고쌤. 이런 이야기가 있어. 부산에서 터진 집값 신고가 대전 광주로 확산 중이다. 와, 대출 규제의 영향이다. 수도권을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에서 집을 안 사고 이제 사람들이 광역시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그래서 부산에서 집값 신고가가 터졌는데 안타깝게도 대구가 없네. 왜 그렇지? 부산에서 신고가가 터졌고 그게 대전 광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 거래량 추이, 이게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 비슷한 추이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보라색이 7월 매매 거래량이에요. 7월 매매 거래량. 서울은 7월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다른 곳들은 6월, 7월 거래량이 계속 짱짱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 물론 거래량이 많을 때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저가 매물들이 이제 서서히 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어요. 그 6월달 같은 경우에 3,000건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350만이잖아요. 그럼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거의 7, 8,000건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거래량이 적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광역시들도 이제 저가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이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팩트 체크 바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요게 부산의 거래량이고 이 선이잖아요. 이 선. 남색 선이 뭐냐면 신고가 비율이에요. 부산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들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신고가 비중은 사상 최저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에서 신고가가 터져가지고 그게 전이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신고가 비중이 사상 최저치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들도 한번 보자. 지방 이야기 언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으셔갖고 제가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다른 데. 부산은 이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부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 보라색이 7월인데 6월, 7월 거래량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서울은 어땠어요? 6월달 거래량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높았는데 7월 거래량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량이 6월 대비 많이 줄은 건 맞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6월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7월 거래량이 뭐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다 비슷한 흐름이죠. 대전도 다 비슷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크게 거래량이 뭐 튀거나 뭐 줄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신고가가 그래서 자꾸 터지고 있냐라는 걸 보면 자 부산 같은 경우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신고가율이 최저다 최저. 자 보세요. 안 그렇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신고가율 여기 끝에 보시면 사상 최저를 기고 있는데 어디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건지. 대전으로 옮겨갔다고요? 대전도 보시면 신고가율은 사상 최저를 지금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어디가 신고가가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역시는 아직 신고가를 논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 광역시들은 신고가를 논할 만큼은 아니다. 결국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입주 물량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서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입주 물량의 영향이 많았어요. 지방 광역시는 아직도 입주 물량의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뭐냐면 광역시가 언제 좋아질 거냐 이 이야기는 입주 물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결국 입주 물량이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러면 입주 물량을 한번 볼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에 이런 이야기 했죠. 지방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데가 울산하고 부산일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게 2025년 입주 물량이고요.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이 빨간 선이 적정 입주 물량인데 적정 입주 물량보다 아래로 들어가고 있고 2028년부터 확 급감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보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어. 그래서 서울이 먼저 반등한 거예요. 부산은 이제 서서히 반등을 시작할 때가 됐다.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 보면 계속 줄어들죠? 이 파란색이 적정 입주 물량이다. 그러면 적정 입주 물량보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원년이 올해고 내년부터 서서히 더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점점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이게 밑에 보면은 빨간색 밑에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대비 길이가 적죠? 부산보다 또 더 공급 물량이 적다. 그래서 부산보다 빨리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 들었던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많았고, 올해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고, 내년, 후내년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대구는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착공을 했는데, 일반 분양을 안 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빠르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나 대전 한번 보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크잖아요.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고 내년에 살짝 줄어들지만 후내년에 급증한다라는 겁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계속 많다. 이렇게 보면 입주 물량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야 다 똑같으니까 측면에서 보면 울산이 제일 먼저 반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순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하고 대구에 요즘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 물론 뭐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매수 직전까지 갔다가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도 내피셜로 하지 말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망고쌤은 서울 무세냐? 서울 무세 맞다. 맞는데 지금은 서울 무세가 맞고 곧 이제 부산이나 광역시, 대구의 핵심지 그다음에 부산의 핵심지 이런 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산하고 대구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 그게 빠르면 올해 연말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근데 대전하고 광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순서가 있으니까 광역시도 오르는 순서에 맞춰서 차차 모니터링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방은 언제 간다고요? 일단 서울하고 경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대구로 가면 된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는 투자에 적극적이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내려가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한다면 나는 부산 대구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부산 대구의 핵심지에 점을 찍어서 딱 그 점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지만 딱 관심 가져야 된다. 핵심지는 이미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2000년 수준 동결을 했는데 이걸 폐기해버린다.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거죠. 현실화율은 뭐냐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얼마냐. 시세가 10억인데 공시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냐 이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60% 수준이던 거를 90%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90%로 올려버리는 거죠. 10억이면 공시가격을 6억까지 올리는 거죠. 그럼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왜 중요하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요. 공시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할 때도 다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집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서울이 오른다는데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내가 노원에 집이 있는데 노원에 집이 하나도 안 올랐어. 그냥 계속 10억이야. 근데 공시가격이 6억이었어. 근데 이걸 이제 9억까지 올리는 거야.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뭐냐면 6억이었다가 9억으로 가니까 5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최소 50%고 체감상으로는 2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이 안 올라도 세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비싼 집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집 갖고 계신 대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조용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집이 올랐으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집이 안 올라도 50%에서 100%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누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60에서 90% 올리는데 10억이 는 게 15억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리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까지
시행령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2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을 때 저는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법을 바꿔가지고 세금을 올리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반발이 심할 거야. 그래서 법을 바꾸지는 않을 건데 세금을 올리긴 올려야 돼요. 뿌려야 되니까. 민생 뿌려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국채도 찍어야 되고 뿌려야 되니까 세수는 늘려야 되잖아. 근데 세금은 안 올린다고 했고, 그래서 법을 바꿔서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들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은 안 올렸는데 세금이 2배로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여기다가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세금이 따라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을 굳이 안 고쳐도 시행령 같은 걸로만 만으로도 세금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여기에 가격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